자, 7월 16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약하게 이렇게 또 조정이 왔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이 차트,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트리플 버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최대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월 의장이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지금 시장이 워낙 fear 단계, 공포 단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미국의 디지털 화폐 CBDC가 생긴다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맞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덤덤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쳤죠. ETF 승인 심사가 미뤄졌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CBDC가 생기면 암호화폐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단으로 계속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로 진행이 되는 투자의 자산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비트코인은 말했던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금은 쉽게 말해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의 용도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이런 발언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보면은 상품권이나 수표 등 현금을 기반으로 한 많은 유가증권이 있듯이 CBDC가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국가 장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 암호화폐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쉽게 말해서 탈중앙화가 목적인데 중앙화로 된 CBDC를 발행을 한다. 거기랑 비교를 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부분, 화폐의 목적으로만 보고 평가 내리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은 투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제 수단 사용 안 돼도 됩니다. 비트코인 지금 계속 결제 수단으로 조금씩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돼도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으로서의 진행을 하는 거고 투자 자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원래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금 이라는 이야기, 이거는 내용이랑은 다른데 보세요.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탈중앙화된 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중앙화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금과의 결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금을 주고 뭐 물건을 사지는 않죠. 금이 지금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수단이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가 금을 다 써버렸을 때 화폐와 금의 연결고리는 끊어졌고 법정화폐라는 것이 생겼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금이며 금의 실패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고갈이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해진 딱 양만 발행이 되고 그 이후에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결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이 발언은 그냥 CBDC에 관해서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CBDC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한 발언이지 비트코인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은 안 될 수는 있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어떻게 움직임을 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버스트 디센딩 트라이앵글, 트리플 버스트 이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내용을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A 지점이 보이시죠? A 지점이 뭐냐? 이렇게 파란색 삼각 수렴 구간이 있는데 이 위로 수렴 구간을 뚫고 진행을 하고 그 위를 계속 밟으면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 볼까요? 지금 위에 이 부분 한번 뚫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뚫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수렴 삼각 수렴의 이 노란색 부분의 위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렇게 된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A 지점이 이 파란색 라인, 이 추세선의 수렴선의 윗부분을 계속 밟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버스트가 언제 일어나냐? B 부분이에요. 이 B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수렴 구간의 1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렴 구간의 10%를 한번 살펴볼게요. 10%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 선에서 10%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7.9K, 쉽게 말해서 28K죠. 제가 이야기했던 28K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10%를 딱 하면은 28K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28K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B 부분, 이 차트와 동일하게 B 부분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8K까지 떨어지겠죠.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떨어진 다음에 지금 전에 있던 이 수렴 구간의 시작 부분보다 더 위로도 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쳐지냐? 더 위로까지 쳐진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42K를 쉽게 뚫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렴을 좀 길게 하죠. 길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A 라인 보이시죠? 위에 이렇게 밟아주고 그 다음 B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순식간에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 차트와 비슷합니다. 버스트, 디센딩 트라이앵글, 트리플 버스트라는 이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A라인 이렇게 윗부분을 밟고 떨어지게 되면 28K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 뭐 100%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10%까지, 그러니까 최대 10%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다. 28K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등을 한다. 여기 있던 시작 부분까지 올라가고 42K 뚫고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수익을 한번 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횡보를 할 때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차트는 트리플 버스트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SSR 지표라고 SSR 오실레이터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긴 너무 길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성인데, 자, 이 SSR 지표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똑같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트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이번에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된 부분이 어디냐? 자,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올라왔을 때 가격도 같이 움직여 줬는데 이번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하락 신호가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는 상승 다이버전스 지금 신호가 잡히고 있거든요. 상승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차트가 지금 보면은 반대로 지금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부터 봤을 때 SSR 지표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가격이. 그런데 지금 내려간다.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억지로 누르고 있는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지표들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픽도 잘 안 드리고 하는 이유가 시장이 너무 지금 예측이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이때까지도 다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확실하게 신호가 잡혀 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지금 눌려지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전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계속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많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 디센딩 트라이앵글 버스트 트리플 버스트 차트와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28K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걱정하실 거 없다, 겁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SR 지표도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커플링이 다시 진행이 되고 하면은 가격은 충분히 상승을 할 거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결론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언락이 있죠. 락업 해제가 있는데 7월 18일입니다. 이틀 남았죠.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18일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락업 해제되면 물량 풀리고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악재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못 잡고 그냥 불안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락업 해제 이번에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걱정할 거, 락업 해제에 관해서 걱정할 건 없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락업 해제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 18일 날 빨리 진행이 되고, 오히려 18일 빨리 끝나고 웬만한 악재들 다 터졌으니까 걱정거리 없어져서 사람들이 저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빨리 이 부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18일 락업 해제까지는 시장이 좀 많이 위축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락업 해제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18일 전까지 28K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락업 해제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없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고, 모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28K 갔던 지점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가격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잘 버텨서 우리 수익 제대로 한번 내볼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